네, 214페이지 무효와 취소하겠습니다. 네, 무효, 취소. 자, 무효, 취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출발이 2번인 것하고 출발이 3번인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거예요. 시간 경과에 의해서 효력 변동이 없다. 취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따라서 유효한 것이 되어버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한 장짜리 있었죠? 네. 그 뒷면 보시면은 출발이 몇 번인 것? 2번. 왼쪽이 무효고요. 네. 오른쪽이 출발이 3번 있죠. 네. 그게 출발이 취소입니다. 확정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그래도 뭐다? 확정 무효. 확정 무효일 때는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것도 없죠. 그러면 부당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2000년 당시 예를 들어서 통정은 2021년 지금도 무효나 그런 얘기야. 네. 근데 2000년 사기당해서 계약했는데 21년이 흘러버렸죠. 네. 아무 조치를 안 취했으면요. 그 계약은 뭐다? 유효. 퍼펙트 유효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무효인지 취소인지 구별을 해야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총칙은 매매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매매계약이 뭐하거나 성립한 후에 그 다음에 1, 2, 3, 4를 논의하는 거죠. 네. 이거 가지고 여기다 이제 압축해드리면 매매계약의 모습은 5가지 모습이 발생합니다. 5가지가 뭘까? 아예 성립이 안 된 것. 그러면 2번 확정 무효하고 불성립은 같은 게 아니죠. 네. 무효는 적어도 뭐다? 성립 후 문제. 그러니까 무효 관련된 일부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조문을 불성립에다가 붙여 먹으면 논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뭐 한다는 모습이니까. 성립한 다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자 보시면은 215페이지에 의의 2번, 3번 두 가지가 나오죠. 네. 법률행위 무효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이나 법률행위의 효력 불확정과는 구별된다. 그죠? 네. 불성립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네? 네.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유효, 무효 이전 단계 있죠. 네. 유효는 4번이고 무효는 2번을 얘기하죠. 네. 이때 불성립할 때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5표시 무효를 기억하면 좋죠. 네. 엑스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 엑스토지 돈 주기로 약정해서 효력이 생겼는데 네.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잘못 표시했다는 얘기죠. 네. Y토지는 5표시죠. 네. Y토지는 여기 있는 거지. 불성립이지. 네. 엑스토지는 무효죠. 네. 그러니까 4번이니까. 불성립. 그러니까 성립을 전제로 한 차고 취소 못 쓰는 거지. 불성립이니까 차고 취소만 쓸 수가 없잖아. 네. 엑스토지는 퍼펙트 4번이니까 네. 차고 취소란 말을 못 쓰잖아. 네. 위치를 파악하면 되죠? 다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번인지 3번인지 구별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네. 이 안에 10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능, 단, 동, 착사, 확가적타가 있다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2번, 3번 무효, 취소, 불확정,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무치, 무무, 치치, 무무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요 능착사가 무슨 사유구나?
취소고 나머지 건 무슨 사유구나. 무효. 그게 먼저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무효 원인이 있죠. 네.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외우려고 합니까? 무슨 사가 아니면요. 능착사가 아니면 전부 다 무슨 사유예요? 무효. 무효 사유가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책은 이제 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안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절대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가 있어요? 그러면 10가지 놓고 보면 여기 빠진 거죠. 능 있고 단 있고 통 있고 학과 적타 이것만 무슨 사유예요? 무효. 무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효, 예외적 무효, 당사자 무조건 무효, 무효. 그러면 이 첫 번째 능 타고 들어갔을 때 제3자는 선이도 꽝이고 악이도 꽝친다 이런 얘기. 맞으세요? 네. 근데 의사표시 단독 통정은 선의는 보호를 받고 악의는 보호를 못 받는 곳이죠. 학과적타 고장 생기면 이유 없어요. 무조건. 선의도 꽝, 악의도 꽝친다 이런 얘기죠. 예. 많은 게 원칙이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 그러니까 의사표시 영역만 뭐다? 상대적.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면 취소도 그냥 한꺼번에 해봐 안 될까? 취소도? 네. 자, 이 두 번째 능은 이 상태에서는 취소 상태에서는 2번으로 만들어야 되지. 예. 3번에서 뭐로 만들어야지? 취소해서 2번으로 만든 다음에 몇 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한테 가는 거죠. 선의도 꽝, 악의도 꽝입니다. 네. 다음 착사 나오죠? 네. 차고 사고도 출발이 사기강박도 3번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뭐로 만들어야지? 무효. 따당땅내 취소를 해야지 2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얘네들은 출발이 아예 몇 번이고 그냥 고정이고 2번이고 이것도 예외적 2번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학과적도 전부 출발이 2번입니까? 이렇게. 근데 이 세 가지는 출발이 몇 번이므로 몇 번을 만든 다음에 그럼 결과는 같아져 안 같아져요? 결과는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쪽도 선꽝 악꽝이지. 그럼 여기는 뭐 여기도? 같은 소속이니까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하지. 네. 여기 전부 다 꽝꽝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 할 때 무슨 제3자? 선의 제3자 할 때 통정할 때 선의 제3자 유리하게 해석해서 선의는 추정되고 선의 과실 묻지 않는다. 선의 병 악의 정 오케이. 그런 걸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만 상대적이야. 의사표시. 그러면 취소 가도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근데 책은 전부 다 쪼개 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219페이지 가보세요. 맨 밑에 가로 3번에 취소 효과 나오죠. 네. 3번 상태에서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네. 설마 그때부터 무효하면 논리가 안 맞죠. 네. 면 당사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는 선의삼자에게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도 꽝, 악의도 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밑에 차고 사기 강박은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그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예. 그럼 여기 보면 다 똑같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쪼개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니까 자꾸 머리가 쪼개지는 거야. 전체를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 능능은 절대죠. 네. 의사표시 단통 작사는 상대죠. 목적 학과적타는 절대죠. 그러니까 이쪽 2번, 3번은 선의도 꽝, 악의도 꽝이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의사표시 영역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학과적타는 선의 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는 무, 치, 무무, 지치, 무무, 무무. 제3자 건너가면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화가적타는 뭐다? 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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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무. 자, 저기 보세요. 당사자끼리는 뭐예요? 무, 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죠. 네. 제3자 건너가면 이건 절대적. 다 죽이는 거니까 절대적 2번. 이거는 절대적 취소. 절대적 3번, 절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말하기 힘들까? 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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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갑을이 꽝이 되면 병도 꽝꽝 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어느 영역에서 의사표시. 의사표시 영역에서는 상대적이다. 앞에 하고 뒤하고 연결돼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걸 잘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216페이지 가시면은 네, 유동적 무효란 타이틀이 나옵니다. 무슨 무효요? 유동적 무효. 네, 허가 지역을 얘기합니다. 무슨 지역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먼저 절 보세요. 자, 허가 지역에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가 지역이 지정되면 계약하기 전에 가서 구청 가서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네. 아니 뭐가 있어야지 가서 뭐 허가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허가 지역 지정되면 뭐 하는 거예요? 계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청 서류 해서 뭐 해서 신청해 가지고 보통 허가 떨어지지. 허가 떨어지면 계약이 뭐가 되고 유효. 확정 유효가 되고 허가 안 떨어지면 무효. 확정 무효가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약속한 언어가 있죠. 채무불이행은 언제 쓰기로 약속돼 있어요? 채무불이행. 무효. 확정 이때 쓰는 용어죠. 확정 무효일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이게 돼야지만이 비로소 이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득? 무슨 이득? 4번이 돼야지 쓰는 용어가 뭐예요? 아, 달라는 효력이 퍼펙트 유효한데 안 주면 그때 쓰는 용어가 이 단어입니다. 무슨 불이행?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속에 있는 단어들이 뭐예요? 줄이면 이지, 이불이죠. 이행불능. 이지는 최고가 필요하고 이불은 최고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이 단어죠. 법정 해제란 단어 쓰기로 약속돼 있고 야 원위치 시켜 원상 회복 쓰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배상? 이 단어죠. 그럼 허가받기 전 계약 효력은 불확정 무효로 보죠. 네.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지역에서? 그러면 이 효력은 뭐다? 매매 계약의 효력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상태다? 불확정 무효. 아직 이 떨고 있는 거예요. 네. 효력이 불확정 무효했다가 허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고? 확정 유효. 일로 가는 거죠. 근데 아유 야 이거 아니다 해서 허가가 안 떨어지면 확정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받기 전까지 허가. 허가 떨어지기 전까지 이 용어 쓰면 안 되겠네. 네. 또 2번 되기 전까지는 이 단어 쓰면 안 되겠네. 네. 약속된 언어죠. 네. 그러니까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기 이전 중도금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혹시 만약에 중도금을 안 줬을 때 네. 매도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왜? 그 돈을 받아야지 나도 다른 것을 계약을 하는데 네. 화가 나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너 왜 중도금 안 갖고 오니? 너 채무 불이행을 일으켰으니까 이행지체다. 아니란 얘기예요.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4번 되기 전까지는 이 단어를 못 쓴다는 얘기야. 또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달라면 안 되죠. 네. 두 가지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자, 그럼 박스 들어가 볼게요. 216페이지에. 자, 디귿에 보면 유동적 무효, 법률 행위 효과죠. 네.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자, 디귿을 보세요. D에다가 별표하시고 D가 뭐 있어요? 계약상. 계약상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선회하여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받기 이전에, 허가 받기 이전에 중도금 주기로 약속했다는 얘기죠. 네.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은 마찬가지여서 매도인으로서는 그 대금 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해제가 법정 해제입니다.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러니까 D는 네. 4번 되기 전까지는 해제를 하는 확정 유효를 4번을 전제로 하는 채무 불이행 해제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네. 그 이유가 그 위에 C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C에 예. 따라서 허가받기 이전 상태,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 이행 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받으면 계약은 뭐해서? 유효. 소급해서 확정 유효 4번이 되므로 허가 후 바로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ABCD는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뭐 받기 전까지는, 허가받기 전에. 허가 받기 이전까지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217페이지에 미음에 보시면은 부당이득 반환 이런 단어 있죠. 무슨 이득이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은 2번을 전제로 쓰는 용어죠. 확정 무효가 됐을 때 쓰기로 약속된 용어죠. 네.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1번 상태에 있는 한 아직 뭐가 되기 전이에요. 무효. 2번 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할 수가 없죠. 네. 유동적 무효 상태 1번이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죠. 네. 두 가지 용어는 기억하세요. 1번에서 4번 되기 전까지는 4번을 전제로 하는 무슨 단어 안 되고 채무불이행, 이지, 이불,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건드리면 안 되죠. 또 2번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도 계약금을 달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리을이 있네요. 리을. 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약정, 가로 열고 약정 해제 가능, 가로 닫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계약금 폐액을 뭐하고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뭐가 된다? 해지된다. 이게 뭘까요? 해해. 네, 해약금 해제를 얘기하죠. 무슨 해제요? 자, 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 이유를 설명할까요? 저 보세요. 1번 상태죠. 자, 계약금 다 줬을까 안 줬을까? 질문해 봅시다. 허가 받기 이전 계약하면서 계약금은 다 주지 않았을까? 계약금 계약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줬죠? 예.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계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잖아요. 뭐 받기 전이라도. 허가 뭐 전이든 후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계약이 뜰려 들어가 있죠. 매매 계약은 여러분들 한 장짜리 보시면은 민법 전 있고 민법 전 없고 맨 위에 첫 번째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있죠. 예. 매매는 전형 계약이죠. 네. 계약금 계약은 오른쪽에 15가지 증조, 할배, 매합법 보고 차차차 여행 그 안에 계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전형 아니고 비전형 계약에 속하죠. 네. 다음 우측에 약정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전용 계약이고. 아니 전형 계약 오른쪽에 보시면 낙성 요물 있잖아요. 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그 요물 계약을 제가 맨날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약정했을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부 줬을 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계약금을 다다다다다다다 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죠. 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지 비로소 해약금 해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절 보세요. 전형, 비전형, 낙성, 요물 딱 치면 딱 틀이 잡히죠. 네. 전형이면서 낙성 계약이 매매 계약이고 네. 네. 비전형 계약이면서 요물 계약의 대표가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 아닙니까? 그럼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다다 주면 성립하니까 그때 비로소 해약금 해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받기 전이라도 허가받기 전이라도. 계약금 계약은 다다다다 줬을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전에는 허가 전에는 무슨 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법정 해제 안 되는데. 근데 허가 전이라도 계약금. 계약금 다 줬으니까 뭐는 가능하다.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이야기예요. 네. 이걸 외운다고요?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표를 보고서 그렇다 붙여가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해되면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외우고 앉았어요. 위에다가 나중에 머리 쥐뜯는 그래서 여름과 함께 살아있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잘 외워져요? 그리고 외우고 싶어요? 날씨가 슬슬 더워지잖아. 공부하기 싫어 슬슬. 놀아 그러면 놀아 그냥. 공부를 꼭 여기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카페 가서 그냥 재미삼아서 이거 한번 풀어보자. 제일 좋은 건 기출문제 정답 해설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재미삼아 찾는 연습만 하세요. 찾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게 정답으로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민법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더 이상 어떻게 바꿔낼 게 없어. 그냥 맨날 그 지문이 돌고 도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지역? 허가지역. 허가지역. 그럼 여기서 허가지역에서요. 이게 세 문제가 한 네 문제 가치가 있을 거예요. 허가지역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와. 그 다음에 법정해제는 계약법에서 나와. 해약금 해제 계약법에서 나오는 문제야. 벌써 세 문제가 걸려 있어 이 안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 잘 해석하면 뭐 된다? 합격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6페이지 올라가셔서 협력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네,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협력해야 되겠죠. 네. 협력 안 하면 니은 A 보시면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다. 니은의 A요? 니은 A. 기억, 니은, 니은 있죠. 협력할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 위반하게 되면 소송 제기할 수 있고 C에 가시면은 협력 불이행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네. 허가 받기 전이라도 협력 의무는 있다. 네. 있으니까 소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죠. 네. 근데 협력 의무는 있지만 매매 효력은 없으니까 허가받기 전 체불을 위한 손해배상은 안 되겠죠. 네. 자, 근데 니은의 B번에 보세요. B. 그러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음을 들어 거래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왜 없어요? 4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맞아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협력 의무는 부수적인 것이니까 부수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가지고 본래 주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해요. 근데 뭐 그냥 뭐 아직 4번 안 됐으니까 해제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허가지요.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 가볼까요? 자, 효과가 있을 거예요. 효과의 1번 원칙 표시해 두시고요. 확정 무효 추인하더라도 그 본래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20년 전 확정 무효는 지금도 확정 무효이지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서 추인했으면 네, 그때부터 뉴 계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20년 전 통정, 지금 21년 지금 추인해도 여전히 확정 무효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사자들이 알고 추인한다면 21년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을 차셔가지고 불확정 무효 추인, 무건들이 추인은 처음부터였죠. 확정 무효 추인은 해도 효력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알고 추인하면 추인 그때부터 1번 추인은 처음부터 2번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거기 뭐 뉴 계약한 것으로 본다까지는 안 건드릴 거야. 처음부터인지 그때부터인지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 그 지문이 기본이야, 기본. 자, 그 내용 조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측 가셔서 취소 들어갑니다. 취소. 자, 취소권제 1번 체킹. 제한 능력자도 성년되기 전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도 성년되기 전 자기가 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다음 3번의 대리인 있죠. 자,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으나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거 있죠? 네? 갑의 대리인을 갑의 재산권 약정, 병 대금 약정 효력이 생긴다. 원이 되죠. 병이 을을 기망하면 을 약정 사기당한 거 맞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는 갑이 하는 거지 을이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당연 취소권 없어요. 누가 취소한다? 본인. 그러니까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 수권을 받으면 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한테 무슨 수권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 있는 것이고 임의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 뭐 봐라? 수권. 자, 그 다음에 아까 취소 효과는 말씀드렸고요. 자, 220페이지 갈까요? 자, 취소는 부당 이득으로 가지요. 네? 네. 자, 출발이 확정 무효는 이미 부당 이득 깔고 있지. 타당성만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죠. 근데 출발이 3번인 것은 이걸 만들어야지 부당 이득 반받는 거 아닐까? 요거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당 이득에서 끝나는 거죠. 3번에서
따당땅내 이걸 취소를 해야지 2번 되는 거죠. 네. 취소 가능. 그럼 부당이득은 취소의 효과죠. 네. 취소에 뭐라고요? 취소의 효과. 부당이득. 여기서 스톱이지. 자,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섞여 있지. 네. 퍼펙트 유효를 전제했는데 안 줬을 때 끝내는 게 해제죠. 네? 해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거하면서 원위치 시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선의, 악의, 불문, 묻지 않고 주고받은 거 다 원위치. 귀가 있든 없든 다 원위치. 밑에 손해배상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부당이득은 여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하고 악의 수익자를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원상회복은 밑에 뭐가 따로 있으니까. 손해배상. 원위치 때는 선의, 악이 묻지 않고 다 원위치. 취소 효과는 부당이득이야. 네.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야. 네. 연결돼야 돼요. 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죠. 네. 선의는 현전, 악의는 전부죠. 네. 근데 이제 또 제한 능력자 보호하려고. 누구 보호하려고? 제한 능력자.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 무조건 보호.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반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능력자는 선의,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고 네. 능력자는 네. 제한 능력자는 그냥 선악 묻지 않고 현존 그대로. 됐어요? 근데 법정 해제는 모두 있고 모두 있다.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있고 취소 효과는 부당인데 그걸로 끝나지.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선의, 악에 달라지는 거고 네. 제한 능력자는 예외인 거고 네. 원상회복은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다 원위치. 밑에 뭐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이 같이 묶어야 돼요. 책만 봐서는 무슨 못 알아들어요. 연결, 그 소리가 연결돼야 됩니다. 자, 2번이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죠. 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 포기를 얘기합니다. 네. 근데 2번이 키워드죠. 2번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한 후? 종료한 후에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미성년자는 추인 자격이 없죠. 이게 또 안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뒷장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보이세요? 144조 있어요? 네? 144조 보여요? 프린트물 두 번째 페이지에 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의 요건이죠. 네. 조문 보면 그냥 별거 없는데 조문을 그냥 전부 다 그냥 풀어놓으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144조 1항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야만 효력이 있죠. 네. 미성년자가 144조 들어가면요. 19세 된 후에 하야만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후에 반대말은 전이죠. 네. 19세 전 미성년자는 추인해봐야 효력이 없다는 얘기겠네. 144조 2항 제1항은 취소 원인 소멸된 19세 후죠. 네. 법정대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19세는 법정대리인 졸업했거든요. 네. 그럼 적용한다는 말을 고치려면 전이 되지 않을까? 네. 144조를 내 몸에다 장착시킵니다. 왼손 드세요. 하나, 둘, 셋입니다. 뭐라고요? 따당, 땅입니다. 취소 원인 소멸. 취소 원인 소멸 19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취소 원인 소멸 19세 전 돌리세요. 미성년자죠. 네.
취소할 수 있죠. 네. 뭐 안 된다? 주인 안 돼요. 취인 안 되죠. 다시 돌려볼까?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쭉 피셔가지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추인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취소, 원인 19세가 되면 누구는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없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법정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럼 이제 그때부터 누구의 인생이요? 지 인생입니다. 그 자기 인생이니까 지가 취소를 해도 좋고 추인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취소, 원인, 소멸. 그러니까 19세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 소멸점이다 그런 얘기야. 미성년자는 전이지. 네. 땡 전, 땡 후. 여러분들은 취소, 원인, 소멸된 후 몇 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물론 훅 지나가죠, 요즘은. 훅 지나가면 근데 아무 추억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없어. 매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벤트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 준 수밖에 없어. 아시세요? 네. 올해는 합격으로 선물하면 되잖아. 합격하는 게 선물하는 거예요. 이거 오래 공부하면 성격 버립니다. 집안이 엉망이 돼. 아시죠? 자, 세 번째는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냥 조문 보세요. 145조.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 전조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 후? 추인할 수 있는 후. 그럼 같은 겁니다. 취소 원인 소멸된 후나 추인할 수 있는 후나 19세된 후나 똑같은 거죠. 네.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것은 자기가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확정유로 가겠다는 얘기고 밑에 것은 취소 포기한 적은 없지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 포기로 간주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다음에 네. 취소를 하지 않고 네. 전부 일부를 만약에 이행했다면 추인으로 간주돼서 계약은 확정유효가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취소하지 않고 이행을 독촉하는 것도 추인으로 간주돼서 확정유효가 되고 네.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취소하지 않고 고치고 고치는 고칠 겸 고칠게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추인으로 간주하고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추인으로 간주해버리고 미성년자가 성년된 후 과거의 계약에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를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것도 추인으로 간주하고 강제 집행 들어가는 것도 뭐다?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거 내고 싶지 않을까요? 네. 사이를 막 섞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전투 경찰 들어가서 청양고추 먹다 제재당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다음에 전투 경찰 무슨 경찰? 전경돼서 청양고추 먹다. 뭐 당했다? 제재당했다. 그게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다. 전이경담 양강 이렇게 외울래요? 암기법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서 보세요. 미성년 상태에서는 안 되죠. 뭐가 된 다음에? 성년이 된 이후에 얘가 뭐 돼서? 전경돼서 뭐 돼서? 변경되어 청양고추 먹다가 뭐 당했다? 제재 당했다. 연습하면 전이 뭐예요? 전. 네, 그게 이거죠. 1번. 경은 뭘까? 경계 3호 맞나? 그죠? 청은 2호죠. 이행 청구. 양은 5호입니다. 양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일부 양도, 제재는 담보 제공이 4호, 강제 집행이 6호. 그러면 미성년 상태에서는 법정 추인이 안 되겠네. 네. 그죠? 네. 근데 법정 대리하면 법정 추인이 돼요.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 자, 그러면 140조, 144조, 145조를 지금부터 내 몸에 장착합니다. 왼손 드세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죠. 140조. 144조 추인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미성년 상태에서 거기 뭐 정경됐어, 청양고추 제재당하는 것은 무슨 추인이 아니야.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원에서 취소 포기 추인 자격도 없듯이 법정 추인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취소 원인 19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쭉 펴서 무슨 대리는 법정 대리. 취소할 수 있죠. 네.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할 수 있죠. 네. 그럼 법정 대리인이 전경 청량 제재도 법정 추인이 되겠지. 네. 아니 법정 대리인 지가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4번 갈 수도 있는데 네. 취소 추인한 적은 없지만 그 1호부터 6호를 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 된단 말이야. 네. 그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지 안 도망간다고. 자, 다시 돌립니다. 취소 원인 소멸되면 누구 없어? 법정 대리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능력대전자가 자기가 취소를 해도 좋고 지가 원해서 추인해도 좋고 취소 추인한 적은 없지만 얘가 지금 전투 경찰 돼서 청양고추 먹다 제재당하면 무슨 추인이 된다? 법정 추인이 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 되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몸에 장착되면 시험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취소 원인 19세 전 미성년자는 뭘 할 수 있다? 취소. 근데 지가 취소 포기는 못하지. 그러니까 무슨 추인도 안 돼. 법정 추인 될 리가 없지. 취소 원인 소멸 전 옆에 계신 누구는 법정 대리. 취소할 수 있잖아요. 네. 원해서 취소 포기 추인할 수도 있으니까 법대가 일으키면 법정 추인이야. 네. 그러다가 취소 원인 소멸되면 누구는 없고 법정 대리는 없습니다. 능력제된자가 지가 뭐 취소 추인 선택하면 되잖아. 네. 취소 추인 선택한 적이 없는데 전투 경찰 돼서 청양고추 먹으면 제재당하면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 됩니다. 법정 추인으로 간주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145조. 그럼 뭐 사기 당한 상태에서는 해봐야 법정 추인이 아니겠네. 네. 사기를 안 후에 뭐 한 후에 안 후에. 거기 뭐 1호부터 6호 하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지. 사기를 안 후면 뭐 해야 돼? 취소하는 게 정상 아니야. 네. 누가 미쳤다고 추인해요? 근데 사기를 안 후 1호부터 6호가 법정 추인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할 때 안 되는 두 가지가 청하고 뭐예요? 권리 양도. 양도입니다. 취소권자가 하면 전부 다 법정 추인이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상대방이 할 때 안 되는 두 가지가 뭐다? 상대방이 이행 정보. 청구하고 양도예요. 상대방의 청구, 취소권자, 액션 취한 적 없고 당한 거죠.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취소권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에 걸릴 거예요. 법정 추인 기다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셔서 취소권 소멸 나오죠? 146조 보여요? 프린트물에? 색깔 들어간 거. 취소권 소멸. 결함 없는 상태에서 추인할 수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 결함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이것도 몸에다 장착하세요.
그게 이거 아니에요. 취소, 원인, 소멸, 전. 결함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취소, 원인, 소멸이 돼야지 추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취소, 원인, 19세 전 미성년자 상태에서 법률 행한 날로부터 10년. 결함 없는 상태, 추인할 날로부터 몇 년? 3년. 장착하셔야 됩니다. 몸에다가. 그래야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 네, 무효와 뭐에 관한 거 취소가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 가서 풀도록 합시다.